미국 증시의 대표지수 S&P 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 앞으로 4% 남짓 더 오르고 미국 국채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의 FOMC 결과 발표 후에 실행한 조사 결과 S&P 500 지수의 올 연말 예상 중앙값이 약 5,454로 오늘의 종가 5,241에 비해서 4.1% 정도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수가 2023년 작년에 24% 상승하고 S&P 500 지수가 올해에도 벌써 10.5% 올랐다는 점을 감안을 해볼 때 상승폭은 앞으로 현저하게 둔화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10.5% 올랐습니다. 앞으로 8개월 동안에 9개월 동안에 한 4%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조사 응답자의 약 55%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의 얀 하츠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확실히 경기 침체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츠우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흐름을 보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은 상당폭 하락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에 현저한 약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경기 침체를 보지 못했고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츠우스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면서 경기 침체의 위험은 1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습니다. 15% 이것은 평년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 수준입니다. 그는 또 6월까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져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장의 예상은 6월이지만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작년에 24%나 올랐고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벌써 20번이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지수가 5,200을 넘어섰고 아직 3월 말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1년 평균 수익률인 10.5%나 올라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의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올해 미국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5,5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소시에테 제네랄은 오늘 배포한 투자 노트에서 올해 S&P 500 전망치를 기존 4,750에서 5,500으로 이같이 올려잡았습니다. 이것은 월가 투자 기간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전망치에 속합니다. CNBC가 시장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UBS가 S&P 500의 올해 연말 전망치로 5,400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메니시 카브라 미국 주식 전략 총괄은 노트에서 이성적인 낙관론에 힘입어서 S&P 500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3년에는 인공지능 붐만으로 S&P 500 지수 전망치를 2차례 상향 조정을 했다면 올해는 대형주에서 더 광범위한 주당 순이익 사이클이 나타나고 나스닥 100 기업 중에서 AI가 주도하는 이익 사이클이 나타나는 점을 반영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카브라는 S&P 500 이익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8%로 올린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이익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S&P 500 전망치를 상향한 배경에는 AI 붐이 있지만 이번 상향이 올해 마지막일 것이라면서 S&P 500의 시총 비중의 절반 수준인 나스닥 100이 하반기 이익 성장세의 둔화를 겪기 전에 상반기 EPS 성장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브라는 3분기에 S&P 500이 5% 정도의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카슨 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내년까지 13%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트릭 전략가는 S&P 500 지수는 지난 20주간 24% 올랐는데 1950년 이후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수가 20주간 20% 넘게 오른 20개 사례에서
이후 1년간의 지수 상승률은 96%의 확률로 13%였다면서 이같이 관측을 한 것입니다. 데트릭 전략가는 올해 초 50거래일 기준 S&P 500 지수가 8% 상승했다는 점도 언급을 하면서 이와 같은 25개 사례 중에서 24개에서 연말까지 평균 지수 상승률은 12.6%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의 경우 연말까지 평균 지수 상승률은 7.6%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트릭 전략가는 올해 초 강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이 앞으로도 남아 있다면서 증시가 버블 상태여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을 역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저점 이후에 증시 강세는 상승장의 끝이 아니라 장기적 시장 강세의 시작을 가리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약 27조 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만, 일본 등의 동아시아의 반도체 장악력과 공급망이 견고해서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아시아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텔 지원 발표가 있던 어제 미국 행정부가 약 52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기업으로 하여금 자국의 공장을 짓도록 하면서 공급망을 더 많이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내 공장이 지어져도 반도체 제조는 분명 전 세계가 나눠서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집권 4년 차인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초부터 공들여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입니다. 세계 반도체 생산 공급망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대폭 떨어진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지원을 공개한 자리에서 2030년까지 이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공급망의 주축이었던 미국은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공급망 일부를 해외로 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 대만 등이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에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유럽 등의 주요국들이 동시에 반도체 산업에 경제적 지원을 쏟아붓고 있어서 미국만의 공급망 구축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입니다.